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이도리입니다.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상승이 찍혀 있긴 한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S&P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장 초반에 시작이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였다 보니까 상승으로 마감이 된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락장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걸 계산을 해뒀는데, 한국 시간으로 이따가 목요일 새벽 3시겠죠? 이때에서 이제 FOMC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 심리와 약간의 혼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뉴욕 주시장 변동성 지수를 보아도 계속해서 약간 가라앉는 듯 싶다가 마지막에 지금 상승을 할 듯한 이런 마지막 움직임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월가 쪽의 애널리스트들 인터뷰를 하는 기사들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일단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전망 같은 건 그동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에 그 기조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인들도 그러고선 YCC나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 같은 거를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없을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데, 아직은 나온 게 없지만은 그런 기조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갖고선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원래 한 요쯤의 날짜에 해가지고선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요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 날짜까지를 보면서 제가 목표했던 가격이 나오면은 그대로 들어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개별 주식보다 ETF로, 뭐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ETF들을 갖다가 고려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일단 정고점이 이 TQQQ, 어,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지금 여기가 정고점이었죠. 2월 12일.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 30%를 하락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요 정도 위치에서 20% 정도 되는,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요 위치에서 1차 매수를 갖다 한번 해둔 상태입니다. 한 허벅지라고 생각했는데 허리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을 더 내려갔는데 아마 여기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요 선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전저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한 요 선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한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매수했던 금액대와 비슷한 금액대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갖다가 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핑구라고 보통 하시던데, 팡 지수를 갖다 추종하는 ETN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에서 최대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42%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이 위치까지는 실망 매물이 나와도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한 요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면은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30% 초반대인데,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어떤 한 점을 갖다가 정해 두시고 그 정도 위치에 왔을 때 그냥 주저없이 매수를 하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이제 4월 이후에 해갖고 3개월 정도는 상승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대로 하고 있는데, 요 상반기에 있는 이제 박앤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마 매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언택트에서 온택트 쪽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S&P 500을 따라가는 레버리지를 갖다 염두에 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장에서 많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마이너스 12%까지밖에 안 내려왔죠. 그리고 현재도 상승까지 찍었지만은 역시 FOMC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어저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얘 역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사이 3에서 9% 중간에 한 5% 정도로 그냥 자를 수가 있겠죠. 한 그 정도 위치까지, 한 요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위치가 아마 하락을 해도 최대 하락폭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항상 이제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하지 못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질 때를 기다리기보다도 본인이 원하시는 하락 위치, 이미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TQQQ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뭐 전저점에서 상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전고점 대비는 여기도 마이너스 15%나 내려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시면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2배, 3배 레버리지 ETF는 진짜 위험하고 장기 투자에 불리한 상품일까에 대해서 한번 백테스팅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해가지고 이 지수 추종 ETF들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2배와 3배 레버리지의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버리지 ETF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횡보장에서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 두 번째,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장기 투자에 부적절하다.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횡보장에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자, 100달러의 주식이 있을 때 하루는 10%의 상승, 하루는 10%의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횡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1일차에는 10%가 올라가서 110이 되는데 2일차에는 100이 되는 게 아니라 99가 됩니다. 왜? 복리 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0%가 계속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자, 이거의 10%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의 가격의 10%, 즉 11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99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99에 다시 10%인 9.9가 붙어서 두 번째는 110이 안 되고 108.9, 여기에 10%가 하락을 하니까 98.01, 다시 10%가 상승할 때는 9.8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거를 갖다가 지수를 따져서 이제 우리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요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TQQQ를 샀을 때를 갖다 가정을 해보면은, 지수가 어제 1% 상승, 오늘 1% 하락이면 지수상으로는 2일 전 대비 0.01%가 하락을 했는데, TQQQ는 3배니까 3% 하락, 3% 상승, 이런 개념이라서 0.09%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일단은 10% 상승 10% 하락이 그렇게 반복되는 일 자체도 많지는 않고요. 보통 1%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 또한 하루 10% 상승 10% 하락을 반복하면 횡보가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주가는 횡보를 하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닙니다. 지수도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을 똑같이 10%씩 하고 있으면 지수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횡보장이 아닌 하락장이라는 얘기죠.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횡보장이니까 특별하게 이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녹아내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오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상장 폐지는 주가가 0 혹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루에 33.34%의 하락이 3번 일어나야 됩니다. 33.33이 일어나게 되면 99.99가 되기 때문에 0.01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자, 근데 여기에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87년에 블랙먼데이 있었죠. 이때 이후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우리 집마다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죠. 전기가 잘못 흐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땐 이 두꺼비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탁 내려가서 전기를, 전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들이 고장나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건데, 요런 그걸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르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그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의하면은 S&P 500 지수가 전일 대비 7% 빠지면 1차로 한번 멈추고요. 잠시 후 다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13%가 또 빠지면 2차, 20%까지 빠지면 바로 장이 종료되면서 그날 주식시장 문이 닫습니다. 작년 3월달 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 해가지고 이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 벌어졌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 사실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그 작년 코로나 3월에 그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죠. 나스닥을 갖다 한번 보면은 작년 요 시기였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해서 안전장치였고, 자, 이 서킷 브레이커를 갖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0일차에서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1일차에서 80, 2일차에서 64, 3일차에서 51.2, 이게 매일 벌어진다고 해서 한없이 0을 향해 가지면 절대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표적까지 딱 가는 거리가 있다. 거기에서 전체 1초마다 해가지고 50%를 가게 됐을 때 여기는 50, 그 다음에 또 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50, 영원히 이 표적에는 맞질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는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장기 투자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 살짝 이렇게 훌쩍만 해도 한국 증시는 이제 몸살 감기 걸린다고 하는데, 횡보장 하락장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확실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미국보다 늦게 도입됐죠. 언제? IMF 때 97년 98년 그때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절대로 어떤 거를 갖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과연 이게 뭐 괜찮은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떤지 해서 시나리오들을 갖다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 그냥 고점 매수 해갖고 저점 매도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이내 단기 투자를 했을 때 한 방에 몰빵하는 풀매수와 적립시, 그 다음에 장기 투자 5년 정도로 했을 때 풀매수와 적립시, 장기 투자 10년을 했을 때 풀매수 적립시. 그리고 이게 마지막 G가 이게 특이한데,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투자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가능한 건지, 효율적인 것인지, 지금부터 이제 백테스팅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몇 가지가 있는데, S&P 500을 쫓아가는 거는 이제 U%, 나스닥을 쫓아가는 거는 TQQQ, 그 다음에 요새 인기가 많죠. 이제 팡의 지수를 쫓아가는 FNGU라고 하는 이 또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요게 좀 요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뭐 U%라든가 TQQQ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ETF예요. 그냥 우리가 ETF인데, 빵을 쫓아가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ETN이라고 부릅니다. ETN. 그래서 뱅크 오브 몬트리올 은행에서 하는 ETN인데, 얘는 N이 ETF, ETF의 F는 펀드인데
ETN의 N은 노트, 이게 증권입니다. 증권이라서 약간 구조도 다르고 TQQQ나 얘네들처럼 뭐 상장 폐지될 때까지 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38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때가 되면은 얘는 없어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나오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게 많이 보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관련 유튜버 분들 중에서 뭐 이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펀더멘털 분석은 이 독해와 미국 주식 이분보다 확실히 잘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이쪽은 안 하려고 해요. 이분보다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요분께서 요렇게 해갖고 펀더멘털 이 TQQQ하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펀더멘털과 위험도 요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신 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갖고 일단 백테스팅을 갖다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최악의 상황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3년 이내 단기 투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했는데 백테스팅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를 갖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3년 이내 단기 투자 2018년이죠. 2018년부터 시작해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선 최근 지금 달인 2021년 3월까지를 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요 시기입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추락을 하고 있는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시드는 전부 다 지금 2만 불, 2천만 원 정도를 갖다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TQQQ를 갖다가 매수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얘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나? 최악의 상황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만 불을 갖다 투자를 했는데 49,453불 해가지고선 많이 올라왔죠. 거의 2배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애뉴얼 리턴 같은 거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최악의 상황인데 3년 이내에 단기 투자를 적립식으로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같은 날짜인데 2천만 원을 갖다가 전체 달수로 쪼개서 한 달에 666불씩을 갖다가 넣었다라고 쳤을 때, 자, 처음에는 666불로 시작이 되죠. 그러고선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6천불. 이게 왜 6천불 밖에 안 되지?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애뉴얼로 했네요. 이거를 다달이 넣는 거. 애뉴얼은 1년에 한 번씩 저거 돈을 넣는다는 거니까 안 되겠죠? 다달이 넣는 걸로 갖다가 바꿨습니다. 다달이 넣는 걸로 바꾸면은 자 시작은 666인데 마지막은 5만 1000불. 자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 49,000 5만 1000. 자 왜 이랬을까요? 요때는 장이 큰 하락이 몇 번을 겪을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여기에서 손해가 많이 나게 되죠. 왜? 한 번에 큰 돈을 묻어뒀으니까. 그런데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하락장에서도 추가 매수를 갖다 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주가가 물타기 시석이 되면서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레버리지 상품을 할 때는 한 번에 큰 돈을 묻어두는 것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씩을 갖다 목표를 정해두고 적립식으로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 이런 큰 하락장에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만은 얘는 처음부터 목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갖다 매달 적립식으로 갖다 부었기 때문에 이런 큰 마이너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도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얘가 317 해서 컨트리뷰트. 그 다음에 뭘까요? 자, 5년이네요. 5년. 5년을 우리가
풀매수를 갖다 땡겼을 때 2만 불을 놔두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냥 풀매수를 5년을 3배 레버리지 TQQQ로 넣었다. 여기서 넣은 게 오르락 내리락 난리도 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8만 7천 달러 2천만 원을 넣었는데 5년 후에 18만 7천 하니까 거의 1억 9천 그 정도를 갖다가 1억 9천에서 뭐 2억 사이 그 정도가 되겠죠.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적립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5년을 나눠서 한 달에 317불 뭐 30 몇만 원 정도씩을 다달이 넣었을 경우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317불 3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9만 5천 불 한 1억 정도 되죠.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을 심쿵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수익은 확실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거의 절반 정도가 낮아지죠.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자, 장기 투자 10년을 갖다 풀매수 했을 때와 10년을 적립으로 했을 때, 이때 역시 5년 투자했을 때랑 좀 비슷한데, 처음에 넣었을 때 엄청나죠. 처음에 한 몇 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벌어둔 돈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추락을 갖다가 많이 하게 돼도 마이너스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자, 2018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마이너스 나누죠. 물론 정고점 대비 내 수익은 절반 가까이 됐네. 77,000에서 39,000 되니까 70만 7천에서 39만 8천이 되니까 절반이 됐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절반이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돈을 크게 잃었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넣었던 원금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점에도 10배 이상을 번 돈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였죠. 이때도 추락을 하던데 야, 내가 억을 갖다가 넘게 벌었네 이랬는데 얘가 추락을 해버려서 이렇게까지 절반이 떨어지니까 아, 돈을 잃었습니다. 이러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예요. 내 시드에 비하면 10년 투자를 하고 있었을 때. 자, 적립식으로 했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정말 티끌만한 돈으로 스타트를 갖다 하게 됩니다. 얘가 이 2만 불,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10년을 갖다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정말 티끌만하게 한 달에 한 10몇만 원씩 해서 넣는 거예요. 10몇만 원씩 해서 넣는데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 그게 어느 시점이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되면은 복리의 마법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2018년이 있죠. 2018년이 있죠. 자, 떨어지는 돈도 물론 크기는 하지만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해서 결국 얘도 46만 불, 한 4억 8천 뭐 한 그 정도로 갖다 벌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자 190만 불이죠. 어마어마하네. 10억 이상 번 겁니다. 이쪽은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 결국 이제 적립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자를 했을 때 왜 근데 이제 적립식이 좋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 초반에 본 것처럼 3년 이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이 적립식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숫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장기 5년 이상 장기로 가게 되면은 장기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은 얘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5년 이상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은 확실히 금액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얘가 많이 나죠. 최종 금액 차이가 95,000, 여기는 18만, 거의 2배 가까이 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190만 으로 46만 7천 해가지고선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안정적이고 어쨌든 뭐 횡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위험을 회피를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요새 보니까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 투자해갖고 해지를 갖다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가 봤더니, 5년 데이터인데 이게 TQQQ와 이 3배 레버리지라는 TQQQ와 인버스를 3배로 하는 SQQQ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쪽에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돈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올라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988%의 수익이 5년 동안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9.11이 됐죠? 5년 동안. 그러면은 내가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이쪽에 놓고 1천만 원은 여기에다 넣었을 때 얘는 이만큼의 수익이 났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냥 한 몇백 원, 몇천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사실 0원은 되지 않았어요. 얘는 여전히.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큰 폭락장이 있을 때 우리가 해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저 시기에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이걸 가지고선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8년부터 코로나가 딱 시작할 때까지의 장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시작할 때, 자 이때가 얘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2020년이죠. 1월달, 자 2월달, 3월달입니다. 이때가 조정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로 해갖고 급격히 하락을 하는 시기인데,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보게 되면은 둘은 얘는 이제 인버스로 해갖고 SQQQ로 해둔 겁니다. 얘는 같은 기간 코로나 기간까지 SQQQ에다 100%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올라가죠. 올라가는 시점이 레버리지에서는 떨어지는 시점,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얘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확실히 해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자 여기서 1월에서 2월로 떨어지고 3월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3월에서 떨어지죠. 1월에서 2월로 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얘가 올라줬습니다. 근데 3월장에 가장 그 서킷 브레이커도 막 걸리고 난리가 났었던 이 3월장에 하락을 했는데 레버리지가 인버스도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자 이게 작년 그 시기 3월달의 그래프입니다. 난리가 나 있죠. 여기서 3월이 시작이 되는 게 여기인데 추락 하고 하는데, 이 한 달의 장을 봤을 때 추락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은 올라가기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 시기에 여기서 2번 연속으로 떨어졌던 요 시기에 해가지고, 야 여기서는 숏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SQQQ를 매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만큼을 치솟았죠. 20 몇 프로를 갖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떨어지나 싶더니 또 올라왔죠. 떨어지나 싶더니 또 올라왔죠. 떨어지나 싶더니 크게 올라왔죠. 크게 올라왔죠. 그래서 요 한 달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치솟는 위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인버스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횡보장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러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횡보장에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하락장, 큰 폭의 낙차와 큰 폭의 상승, 이것이 반복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는 이 위치, 요 위치에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우리가 해지라는 거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거는 최악의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위험을 갖다 회피하자는 의도로 하는 건데, SQQQ를 동시에 하는 거는 요 위험이 전혀 회피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요게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월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전체 하락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쪽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5년 그래프인데 2만 불을 50대 50으로 넣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자, 아까 봤던 5년이죠. 5년을 TQQQ와 SQQQ, 리버리지와 인버스 3배를 각각 50대 50 똑같은 방식으로 구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최종 수익률 같은 경우가 94,000이 나왔습니다. 얘가 적립식인데 95,000이죠.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 희한할 정도로 얘들이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놓았을 때는 18만인데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은 95,000, 얘를 두 개를 레버리지로 50대 50을 했었을 때 또 비슷한 금액. 근데 이거는 이제 5년짜리 장이고 10년짜리 장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하게 됐을 때는 몰빵을 하면은 190만, 적립식으로 하면은 46만, 그리고 얘도 2천을 갖다 똑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96만. 이거보다는 높은 수치긴 하지만은 원래 높은 수치긴 하죠. 2배. 근데 원래 몰빵을 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절반 정도로. 왜? 어, 절반만 투자를 했으니까요. 나머지에서는 그냥 돈을 날린 거고, 이 절반만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2만 달러, 2천만 원을 넣었는데, TQQQ에 50%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인버스에다 넣었는데, 얘는 해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반의 수익밖에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은 수익을 내는 거는 4만 불, 즉 시드를 갖다 2배로 늘려갖고 50대 50을 하면은 똑같이 2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90만 달러죠. 예,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SQQQ인데 SQQQ 같은 경우는 심한 하락장이 장기간 계속될 때, 자 무슨 뭐 한 달짜리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계속될 때, 이런 시기에는 인버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해지가 돼서 돈을 갖다가 조금 손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갖다 50대 50 롱과 숏을 갖다 동시에 하는 이 전략은 사실상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자,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그런데 사실 이 백테스팅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2천만 원 놓으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네 하면서 저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드가 없다라고 치면은 사실 이렇게 놓두기도 힘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류의 투자는 최소 5년에서 뭐 10년 정도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쯤에 해가지고선 맥스를 갖다가 찍었는데 이때 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죠. 자, 얘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단계까지 갈 때 하면은 최소 3년, 4년,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 떨어지는 시기는 1년, 2년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됐을 텐데, 최고점에서 샀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플러스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거의 15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상황 정도, 지금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 정도는 사실 예측을 한다고 쳤을 때 5년 이상인데, 이 정도 상황을 했다고 치면은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이상 되면은 회복은 되냐? 자,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회복은 되겠죠, 이게. 회복은 됩니다. 회복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5년, 10년 이상을 갖다가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잉여장업. 그런 잉여자금을 가지고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큰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 주식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뭐 커피값 정도를 번다, 무슨 통닭값을 번다, 맥주값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왕이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년 정도를 놔둬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젊은 나이지만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인생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얻는 수익보다 장기간에 얻는 수익이 주식시장은 확실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